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PD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요 11세대 혼다 어코드입니다. 야, 하나의 이름이 11세대까지 연결됐다라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그런 헤리티지를 일단 놔두더라도 요즘 중형 세단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항상 판매 순위 5순위권 안에 들고 있던 소나타, K5, 지금 이런 차량들이요 9월달 판매량 순위 보면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했거든요. 비단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일본,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토요타 캠리 얼마 전에 내수 판매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SUV나 크로스오버 같은 차량들의 판매량이 늘고 있으면서 중형 세단이 갈 자리를 잃고 있죠. 세단 시장은 좀 고급차의 시장,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을 내놔서 이 상황을 타게 하려고 하는지 한번 타보면서 느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행사기 때문에요, 차량을 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이 차량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차량인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이제 어코드 하이브리드 운전석에 올라탔고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얼마 전에 시승했었던 CR-V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전기 모터의 출력도 똑같습니다. 최고 출력, 최대 토크 똑같고요. 엔진 출력이 뭐 최대 토크에 있어서 0.2kg 포스미터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별로 유의미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참고로 제가 그때 CR-V를 타면서 자연흡기를 기반으로 한 파워트레인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파워트레인인 것 같다. 혼다 쪽 하이브리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 현대 소나타나 K5 이런 데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토요타 2.5리터 하이브리드 그것도 그렇고 엔진이 전기 모터의 출력보다 커요. 근데 혼다는 CR-V도 그렇고 전기 모터의 출력이 엔진의 출력보다 더 높습니다. 4기통 에키슨 사이클 엔진이 들어갔는데, 에키슨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낮은 회전 구간에서는 뭐 최대 출력이라든가 토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낮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전기 모터가 그거를 다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니까 유유자적 운전하는 환경에서 출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CR-V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EV 모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 EV 모드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뒤쪽에 보면은 건전지 모양의 버튼이 하나 있는데, 토요타의 EV 모드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속 50km까지는 내가 급격하게 출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기 모터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눌러볼까요? EV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시속 43km, 45km 이 정도고요. 계기판을 통해서 출력이 엔진에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기 모터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기 모터 통해서만 나가고 있거든요.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는다 쳐도 51km, 52km, 54km, 56km 이렇게 얌전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엔진이 거의 개입 안 합니다. 지금 63km거든요. 배터리의 절대적인 용량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6kWh인가 그 정도인데,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 구간에서도 전기 모터만 가지고 살살 가준다. 배터리 용량치고는 지금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는 시간 자체도 제법 긴 것 같거든요. 엔진이 안 들어와요. 지금 EV 모드에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제 엔진이 개입했는데, 일단은 엔진이 개입하면서 생기는 이질감 CR-V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아예 없고요. 소리도 안 들리는데? 저는 지금 계기판 보고 있으니까 엔진이 개입했는지 안 개입했는지 잘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이 계기판이 잘. 엔진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맞춰보세요. 엔진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지금 엔진 들어와 있습니다. CR-V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혼다 하이브리드가 NVH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한번 추월 가속해 보도록 할까요? 속도가 그렇게 느리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간선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월할 때 내는 정도의 가속으로 해봤는데, 엔진은 당연히 개입이 되는데 소리가 안 들어와요. 엑셀 페달을 거의 50% 이상 전개하지 않는 한은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풀악셀 밟아보겠습니다. 풀악셀. 풀악셀 밟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엔진의 소리가 크게 들어오는데, 일반적인 주행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을 일이
거의 없죠. 보통은 50%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안의 영역에서는 엔진의 소음 이런 것들이 크게 들어오는 거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속 페달을 통한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유입이 되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CR-V보다 NVH가 더 좋거든요. 혼다 CR-V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었는데, 특히나 세단이라고 하면은 승차감, NVH 이 부분에 있어서 SUV보다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혼다도 그걸 좀 잘 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급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토요타와 좀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ECVT 미션이라고는 하지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유성 기어를 이제 ECVT라고 명명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움직이는 게 뭐 CVT와 다를 바가 없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높은 회전수에다가 묶어두고 속도가 쫓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이 차량도 CVT 미션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CVT 미션이 달려져 있는데 토요타와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미션을 중간중간에 쪼개놨어요. 변속되는 느낌을 탑재하지 않은 CVT 차를 타면은 엔진 회전수가 왱 하고 묶여있고 속도가 따라가는 느낌이라서 이게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차는 뭔가 변속이 되는 모션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합산 출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을 안 해주시긴 하시는데, 엔진의 출력만 놓고 보면 당연히 템리가 높거든요. 걔는 2.5L잖아요. 근데 가속감은 오히려 어코드 쪽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난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서 되게 나쁘지 않아요. 전기 모터의 출력단이 높은 것도 그렇고, 쪼개놓은 듯한 이런 변속감을 만들어낸 것도 그렇고, 파워트레인은 동급의 다른 모델 대비해서도 정말 괜찮게 만들었다. 대신에 토요타 하이브리드 대비 단점이라고 하면 연비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연기관만큼 연비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캠리랑 비교했을 때 한 0.5km/L인가 한 그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서 한번 가속 페달을 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0L 중형 세단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지만은, 난 막 쥐어짜가지고 미친 듯이 막 높은 속도를 내야 되고 그러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쉬운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CR-V 시승할 때 제가 그 차에 회생제동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회생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B 드라이브 모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B 모드나 그런 거는 없어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이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회생제동 생각보다 본격적인데요. 아까 전에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회생제동을 가장 강하게 하면은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정도 회생제동이면 원페달 드라이브 가능하죠. 하이브리드 차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한데, 물론 회생제동을 끝까지 풀어놓으면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와 크게 다른 점을 느끼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회생제동을 먹였다라는 거는 되게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나니까 이제 실내 디테일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어코드는 조금 아쉬운 차량이기는 해요. 이 차량은 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환율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혼다 쪽은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캠리보다 많이 비싸요. 어코드뿐만 그런 게 아니라 CR-V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CR-V 하이브리드 때는 가격대가 높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옵션 사양들이 대폭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코드에는 그래도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옵션 사양들을 많이 넣어서 갖고 왔습니다.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어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12.3인치로 CR-V 모니터가 좀 작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큰 거 들어가져 있고, 계기판도 CR-V 같은 경우에는 반쪽짜리였거든요. 한쪽은 아날로그 계기판인데 반쪽은 디지털 계기판인 그런 계기판이었는데,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CR-V에는 없었던 EV 모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 인디비주얼 모드가 또 들어갔다고 해요.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게이지, CR-V에 없었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옵션 사양들이 대폭 들어간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환율이야 혼다 코리아 분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소비자분들은 보시기에는 또 이제 그게 아니니까 뭐 환율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차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 소비자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거죠.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CRV와 거의 동일하거든요.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 패밀리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평형으로 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메시 타입으로 막아놓은 내장재를 사용을 하고 그 아래로 공조기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는 이런 구조. 유튜브에 제가 올렸던 리스트를 보니까 세단 탄 지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시트 포지션이 제법 낮게 느껴지는 편이어서 주행할 때 뭔가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은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휠의 촉감, 가죽 같은 것들, 느낌들 다 좋고요. 대시보드 위에 우레탄 폼이라든가 가죽 같은 것들, 플라스틱이 군데군데 쓰이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느낌이 나쁜 플라스틱이 사용된 건 아니고요. 소재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썬루프가 들어갔다는 거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CRV 하이브리드가 이 차보다 비싸더라고요. 한 200 정도 비싼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 짐을 끄득끄득 실어야 돼, 그래서 난 무조건 SUV를 사야 돼 라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CRV를 살 바에는 어코드를 살 것 같습니다. 편의 장비도 훨씬 가득하고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더 뛰어날 것 같고요. 승차감도 CRV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CRV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생각보다 되게 소프트한 승차감이긴 한데 동승자가 멀미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지금 되게 잘 닦여진 노면이고 조금 있다가 고속도로를 탈 거기 때문에 승차감까지 확실하게 모든 것을 딱 꿰뚫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티어링 휠을 조금만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앞머리가 돌아가는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들어간 신기술 중에 하나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했을 때 운전자가 조금 흥분해가지고 높은 속도로 코너를 진입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파워트레인 시스템이라든가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컨트롤하는 이런 신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원하는 정도의 이제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도는 데 있어서 적정선을 얘가 제어를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파악해 볼 만한 코너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코너링 돌아주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불안한 느낌도 없고 고속주행 상황 시의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생산 자체가 북미설했잖아요. 그리고 주시장도 북미시장이고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열심히 엉덩이를 통해서 느껴보고 있는데 고속에서는 확실히 부드러운 승차감 보여주네요. 교각이 있으니까 이음새가 있을 건데 이음새에서 아주 잘 닦여진 아스팔트 같은 도로에서는 되게 실크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데 방금 전에 지나갔던 교각이 콘크리트 포장 형태였어요. 노면 상황에 대한 잔진동이 어느 정도는 살짝 올라와 주는 게 있네요. 그리고 교각의 이음새 같은 것들을 지나갈 때도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주행 이런 데에서도 좀 타봐야지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차는 중형 세단이잖아요. 패밀리 세단으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승차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다고 해서 안락함의 선을 넘어가지는 않는 딱 그 정도 수준? 무난한 수준에서 살짝은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안락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코너링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코너링이 재미있는 방향성으로 세팅을 한 것 같다 라는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에이다스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역시 CRV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버튼들을 눌러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 장치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했고요.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놔보겠습니다. 차선 중앙을 괜찮게 잘 유지해줍니다. 정전식 스티어링 휠은 안 들어갔고요. 이렇게 토크 감응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탁 하면서 조향각을 툭툭 쳐주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무난하다,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고 차간거리를 가장 가깝게 유지했는데도 멀찍이서부터 부드럽게 감속해 줍니다. 추월을 한다고 옆차선으로 갈아탔을 때
보통은 이렇게 차선 변경한다고 방향지시 등 점등하면서부터 가속을 시작하는 차들이 있는데 어코드는 그렇진 않아요. 앞에 사물이 아예 없어져야지부터 가속이 시작됩니다. 감속은 되게 부드럽게 해줬는데 가속 자체는 좀 빠르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에이다스의 성능 자체는 무난하다,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무난함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이렇게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1시간 정도 시승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1시간 남짓한 시승이기 때문에 하체 성능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전달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흡기 기반의 하이브리드 차량들 중에서는 제일 완성도가 뛰어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다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탄탄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너무 승차감 위주의 좀 부드럽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어서 안정감과 승차감을 어느 정도 되게 잘 버무린 그런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의 전체적인 완성도만 놓고 보면은 되게 잘 만들어진 중형 세단임에는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이 환율로 인한 가격이 캠리 하이브리드보다는 거의 한 800만 원 정도가 비싼 거고, 사실상 그랜저 하이브리드에서도 최고 트림인 캘리그라피 사양 한 그 정도 돼야지 가격이 맞는 가격이에요. 물론 1.5리터 가솔린 터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차량은 시승도 안 해봤거니와 이 차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되게 강점이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더 아쉬운 차량, 완성도가 좋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어렵네요. 디자인 리뷰는 시간이 없어갖고 따로 하진 못했는데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되게 심플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역삼각형의 헤드램프와 그릴의 크기를 조금 키우면서 강조시킨 디자인, 보닛 같은 경우에도 아일랜드 스타일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잖아요. 세단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하단 쪽에는 검은색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측면 쪽에도 가면은 도어 하단 쪽으로 해서 검은색 스커프가 있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낮고 스포티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사실 어코드의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패스트백처럼 떨어지는 루프라인, 그게 트렁크 리드까지 쭉 이어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우디 A7의 디자인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A7도 뭐 A7이지만은 G80도 보면은 리어 글래스 쪽에 경사도가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트렁크 리드까지 이어져가는 약간 패스트백적인 디자인의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느낌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잘 떨어져서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요. 사실 이런 스타일링을 위해서 전장을 좀 이번에 많이 키웠죠. 이 차의 크기가 3cm 부족한 5m입니다. 그에 비해서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어코드하고 동일하지만은 어쨌든 스타일링을 위해서 키운 거니까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혼다가 지금 정찰제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당분간 할인을 한다거나 신차이기 때문에 또 할인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좀 더 괜찮은 방향성, 좀 좋은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차의 완성도가 안 좋았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먹고 살아가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